자, 이번에는 36페이지 내용이고요. 우리 아까 카페에서 템플릿 받은 거 있죠. 표제란. 표제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우리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나 뭐 A4든 A3든 지금 이 회로도 내에서는 A4가 맞을 거고요. 나중에는 뭐 A3 적용하는 것도 똑같을 거예요. 자, 이 이름을 좀 바꿀게요. 뭐 기존에 워낙 많이 쓰신 분들이 많아서 A4 스케매틱에 뒤에다가 회사 이니셜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런 식으로. 회사 이니셜로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이거 작업해서 이거 백업 받아서 회사 가셔서 이걸로 등록해 놓고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이 이름을 바꾼 거를 자세히 봤더니 뒤에 확장자가 SCHDOT입니다. 그죠? 우리 문서는 SCHDOC 차이가 있네요. 그죠? 얘는 다큐멘트고 얘는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표제란이 있는 거. 근데 얘는 다큐멘트는 다큐멘트인데 템플릿으로 되어 있는 다큐멘트예요. 얘는 수정이 됩니다. 자, 우선 회로도 내에서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선택을 해도 잡히지가 않는 게 템플릿이에요. 절대 수정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아까 우리 다운로드 받은 이 파일을 어떻게 여시냐면 윈도우 11 올라가면서 이게 실행 파일이 매칭 되는 게 있고 매칭 안 되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저는 그냥 탐색기에서 얘를 잡아서 프로젝트 패널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이렇게 뜹니다. 프리 도커멘트. 프로젝트에는 들어가지 않은 문서를 프리 도커멘트로 뜨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얘가 자동으로 열리면서 밑에 거를 선택하면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원본이에요. 이 원본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은 이 템플레이트를 복사한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적용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 드리는 건 템플릿 파일은 우리가 도장 하나 파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이런 와꾸로 들어가는 거 도장을 하나 파놓고 이걸 복사할 때는 이 템플릿 파일이 없으면 적용하기가 힘들다. 똑같이는 그릴 수 있어도 100% 똑같지는 않겠죠. 그죠? 자, 여기서 바꿔야 될 거는 이런 것들이겠죠. 로고. 더블 클릭하시면 로고 더블 클릭하시면 이쪽 프로퍼틱스에서 이 내용이 나와요. 요 부분만 수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회사 로고 같은 거 받으실 수 있으면 웹상에서 받으실 수 있으면 받아서 저장한 거를 여기다 패스 만들어 주시고 인베디드 문서 포함이에요. 요거 체크박스 빼버리면 이런 로고가 그 방에 없으면 열리지가 않겠죠. 그래서 인베디드까지만 체크해 놓고 바꾸시면 된다. 자, 그럼 땡땡땡 클릭해서 뭐 다운로드 받아 놓고 다운로드 받은 게 있나? 저는 차가 하나 받아놓은 게 있네요. 이렇게 받아놓고 사이즈만 줄여서 얘가 그리드 베이스로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게 좀 크잖아요. 스텝이 100밀씩 움직이니까 얘를 미세하게 움직일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언제부터 컨트롤 키가 안 보이네. 컨트롤 키가 안 먹네요. 이제 왜 그러지? 안 먹네. 컨트롤 키 안 먹으면 그리드 G키 눌러서 줄여내는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반드시 그리드를 100으로 맞춰 놓으셔야 돼요. 그리드 바꿨으면. 그리드 바꾸는 거 G키로 바꿀 수 있으니까 10, 50, 100 다 수정됐으면 100으로 놓고 바꿔주시고 자, 옆에 것도 회사 이름 이런 것들 다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바꿔서 놓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바꿔야 될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은 필요 없으면 지우시면 되는 거고, 우선 중요한 건 회사 로고와 회사 명칭 바꿨으면 더 중요한 건 요 오른쪽이에요. 지금 36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회로도 바깥쪽 나가서 작업하는 거하고 표제라는 작업할 때 내가 이 도면의 주된 작업자예요. 그럼 제 이름을 여기다가 이니셜을 바꾸거나 제 이름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드로잉 바이 누가 했느냐. 근데 얘를 바꾸기 위해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얘는 어떻게 떠요? 이렇게 뜹니다. 텍스트가 는 드로잉 바이. 왜? 이거 회로도 나가면 수정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수정이 돼야 돼요. 왜? 작업자가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만든 거 나만 쓴다? 안 해요. 회사 전체다 쓸 수 있어요. 근데 회사 전체다 쓰는데 회사 로고나 회사 명칭은 회사명은 안 바뀐다. 그런 전제하에 드로잉 작업자, 그 다음에 체크, 확인하는 사람들, 검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뀔 수 있다. 그죠? 자, 그럼 얘는 어디다가 넣냐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요 그레이로 보이는 요거 보이세요? 는 드로잉 바이. 그죠? 자, 까만색은 찍혀 나가는 거지만 얘는 특수 필드를 쓴 거예요. 는 드로잉 바이 필드에 요 값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얘는 어디서 찾냐면 자, 프로퍼틱스 패널 오른쪽에 보시면 파라미터라고 있네요. 파라미터. 프로퍼틱스 안에 파라미터. 아무것도 선택 안 됐을 때 파라미터가 있으면 얘에서 드로잉 바이가 요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요 부분만 내가 바꿔서 저장을 해놓고 또 그 옆에 거 얘 옆에 게 뭐가 있는지 쭉 봤더니 엔지니어링 있고 체크드 바이가 있어요. 그럼 엔지니어 그렇죠? 그 다음에 체크드 바이가 어디 갔냐? 체크드 바이 여기에도 뭐 예를 들어서 체크 뭐 김 차장이 했다. 뭐 김 차장 풀네임 써주시고 체크드 바이 연구소장이 했다. 이 땡땡땡 소장님 딱 여기 넣어놓고 이걸 왜 만들었냐면요. 연구소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주임 대리가 드로잉을 했어요. 차부장들이 확인을 하고 연구소장한테 갖고 와 라고 해서 보낸 거예요. 출력해서 회로도 회람이 다 됐으면 나한테 승인 받고 이 프로젝트 진행합시다 라고 해서 회람을 시켰는데 이게 몇 장이 나가는지도 알고 있어야죠. 이 템플릿이 없으면 회로도가 몇 장이 나간지 몰라요. 우리 7장 회람을 시켰는데 연구소장한테 사인받아서 온 게 4장, 5장 이렇게 와요. 몇 번이 빠진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표기를 해주는 거죠. 시트하고 토탈 우리 7장 중에 몇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7번째까지 다 회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 몇 번째 회로를 보세요. 그게 아니니까, 그 땡땡땡 회로 있죠? 그거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나 내부 사람들끼리 소통을 하려면 시트 5번째, 6번째 하면 되는데, 회로도명을 풀로 다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게 토탈 몇 장인지도 몰라요. 이러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부분까지 수정이 다 됐다면 자, 얘를 저장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컨트롤 S 또는 이 디스켓 모양 2개 누르면 다 모두 저장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지금 여기서 쓰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드로잉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도장 외부 그 시트에 해당되는 거를 판 거고 얘를 닫아요. 클로즈 닫아버립니다. 헷갈리니까
이 도면에도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추가하는 방법은 오른쪽 편에 37페이지 보시면 그 내용이 있네요. 자, 우리 환경 설정이라는 도면에다가 등록을 해줘야 돼요. 여기 톱니바퀴가 셋업 시스템 프리퍼런스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는 기호입니다. 자, 환경 설정 클릭하시고, 자, 얘는 템플릿이에요. 그죠? 데이터 매니지먼트 안에 템플릿. 책에 있는 대로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찾으시고, 템플레이트 탭 찾으시고, 여기는 서버와 로컬에 있는 건데, 지금 서버에다 올리면 다 바뀌니까 로컬 존에다 올릴게요. 로컬 존에다가. 자, 그럼 디폴트를 체크하시고, 상단에. 여기에서 체크하는 건 뭐예요? 서버에다 올리는 거고, 디폴트에다 놓으시고, 로컬에 애드 버튼 클릭하시고, from 파일, 스키미틱. 회사에 가시면 서버에다가 올려놓고 쓰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우리 외부망이 차단되어 있다. 그러면 내 PC에 있어야 되겠죠. 또는 내부망에 있는 NAS 서버. 그쪽에다가 패스를 걸어놓고 쓰시는 것도 바람직하죠. 자, 스키매틱 체크하시면 요 방에 나옵니다. 여기가 디폴트, 요 밑에 있는 이 패스의 방이에요. 여기에 있어야지만 여기에 표현이 된대요. 그럼 우리 파일은 지금 어디 있어요? 삼색기 안에 다운로드 여기 있잖아요. 그죠? 내가 아까 요거 했던 거 복사해서 1위로 와서 여기다가 컨트롤 V 누르시면 내가 지금 생성한 파일 여기로 왔네요. 그죠?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템플레이트 폴더에다가 넣어줘야 된다는 거. 그죠? 나중에 백업 받을 때도 그 템플레이트 폴더 있는 거 전체 다 백업 받으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자, 이렇게 넣고 열기 버튼 누르시면 얘가 지금 내가 바꾼 이름으로 replace 됐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등록이 끝났으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 환경 설정을 한번 건드렸었으면 얘를 프로그램을 종료했다가 다시 들어와야지 그게 적용이 돼요. 자, 프로그램 종료하시고 얘 yes, no 물어보면 무조건 yes 저장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니까 저장하시고 다시 툴을 실행시키시면 환경 설정 바뀐 거를 다시 끌고 들어옵니다. 다시 스타트가 됐어요. 그럼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이 시트를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쓰는 것도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회사 게 아니잖아요. 그럼 3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얘 바꾸는 게 페이지 옵션 이쪽 오른쪽 페이지 옵션에 보시면 템플릿으로 되어 있는 거. 우리 템플릿 없으면 스탠다드에 지금 뭐 연구원들이 하시는 부분이 스탠다드에 그냥 시트별로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템플릿이 있다면 템플릿 아까 넣어놓은 거 선택하시고 라디오 박스 딱 열어서 보시면 템플릿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것 중에 내가 넣어놓은 게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얘로 잡아주시고 그럼 얘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이 문서만 바꿀 거냐 아니면 전체 바꿀 거냐 오픈한다고 A4, A3가 혼재되어 있다면 A4 먼저 열어놓고 열려있는 거 다 바꾸고 다 닫고 또 A3 열고 다 하고 근데 지금 이 문서만 할 거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요거예요. 매칭된 모든 매기 분수. 우리 아까 그 DOT에서 드로잉 바이, 체크드 바이, 뭐 엔지니어 이런 것도 있지만 시트 남바 그죠? 그다음 시트명, 프로젝트명 이런 것들 모든 매개 변수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요것만 체크하고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얘가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회로 한 장 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 장 그려야 돼요. 이제부터는 얘를 자동으로 끌고 옵니다. 자,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우리 프로젝트 위에서 add new to project schematic 하면 새로 하나 더 추가시키는 거네요. 그죠? 추가됐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내가 지금 적용한 걸로 자동으로 전복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우측 마우스 눌러서 Save As에서 이름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얘는 이제 좀 이따가 회로 한 장씩 한 장씩 그릴 건데 제일 먼저 그려야 될 게 MCU예요. MCU. MCU에 해당되는 회로다. 그래서 MCU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멀티 채널에 해당되는 거 여기 지금 우리가 만든 요거는 맨 마지막에 우리 메인에 해당되는 도면을 여기다 그리고 MCU, USB, UART 이런 것들 하나씩 만들어서 해볼게요. 자, 그럼 시트 늘리고 줄이고 용지 사이즈 바꾸고 템플릿 어떻게 적용하고 까지가 다 끝났어요. 자, 그럼 우리 이거 회로를 그리기 위해서 회로들을 좀 다운로드 받으러 가야 돼요. 카페로 이동을 할게요. 자, 카페에 가서 제가 학교 강의도에서 학생들이 이거 다운로드 받으면 안 되니까 이거 좀 따로 빼놨어요. 자유로운 글로 한번 갈까요? 자유로운 글 가서 맨 밑에 있네요. 유유. 이 안에 저희가 작업해야 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좀 이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여기 있는 거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는 거예요. 라이브러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PCB 쪽이 조금 많이 딸리시니까 배치 준비, 회로도 그리고 부품 맞췄을 때, 회로도 완성했을 때 이걸 다 올려놨어요. 나중에 복귀하실 때 회사 가서 이거 따라서 한번 해보는데 이 양반은 룰을 어떻게 넣고 어떻게 배치를 했지? 이런 거 볼 때 스텝별로 이렇게 있으니까 요번 3일 동안 해야 될 아마 이틀 끝날 때까지 진도가 잘 안 나가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거 준비되어 있는 거 다운로드 받으셔도 돼요. 자,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거는 맨 위에 있는 거 스키매틱 도면입니다. 우리 얘를 이렇게 보자고요. 데이터 시트 안에 있는 레퍼런스 가이드 회로예요. 레퍼런스 서킷.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그려야 된다라는 전제로 얘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거예요. 내 PC에 저장을 하시고, 자, 그냥 여시면은 크롬으로 열리는데 저는 자동으로 아크로벳 리더에서 열리게끔 해놨어요. RPDF, 다른 PDF를 쓰시면 RT임하고 안 맞는 부분이 리얼 3D도 안 맞고요. 이런 것들 복사해서 써야 되거든요. 복사해서 쓸 때 이렇게 긁으면은 내가 긁어야 될 것만 나오면 괜찮은데 쓸데없는 것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게 아크로벳 리더예요. 알팀을 쓰신다면 PDF 리더는 아크로벳 리더를 쓰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죠? 그게 왜 그런지 이따가도 또 설명드릴게요. 자, 저희가 그려야 될 회로 메인입니다. 메인에 해당되는 할라카 블럭 한 장. 자, MCU에 해당되는 거 한 장. 자, 이거 UART 회로, USB 회로, LED 회로, LCD 회로, 파워 회로까지.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걸 각각 그려야 돼요. 그럼 우리 회로 명칭은 요 밑에 있는 요걸로 가지고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맨 위로 가서 우리가 그려야 될 게 MCU잖아요. MCU. 그렇죠? MCU 회로를 요거를 그려야 돼요. 이제부터는 우리 듀얼 모니터가 아니라 싱글 모니터니까 얘를 반반 갈라서 쓴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얘를 왼쪽 벽에다 넣어주시고 오른쪽은 캐드 도면이 들어가야겠죠. 둘 다 아주 곤란하게 됐네요. 얘도 패널이 이렇게 있고 얘도 패널이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캐드는 왼쪽 프로젝트를 앞에 눌러서 얘도 책갈피 지워내고 모든 도구 지워내면 이 정도 되겠죠.
근데 내가 드로잉하는 게 좀 좁으니까 한 요 정도 사이즈로 좀 빼주시면 드로잉한데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를 확대해서 너무 작게 놨다. 요 정도만 빼줄게요. 자, 이 회로도 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어디에? 로컬에. 로컬 PC에 라이브러리가 있다. 어떤 게? 자, 그럼 미셀리어스 KST, INT, LIB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뭘까요? 제가 표현하는 거는 수동소자. 수동소자들. 얘네들은 뭐예요? 능동소자. 그죠? 또는 특수소자는 제가 안 갖고 있어요. 주로 많이 쓰는 RLC, 스위치, 뭐 크리스탈도 뭐 정해져 있잖아요. 메가수에 딱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회사에 쓰는 거 크리스탈 뭐 수십 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몇 개예요, 몇 개. 그쵸? 그거에 해당되는 거. LED도 58짜리 있고, 1608 있고, 2010 있고, 근데 심볼은 하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수동 소자를 모아놓은 게 미시알레스 KST 라이브러리다. 그럼 이것들이 있고, 이런 능동 소자가 없으니까 얘는 서치해서 찾아야죠. 그죠? 자, 그럼 로컬에 있는 거를 보면서 하나씩 뽑아볼게요. 로컬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찾기 위해서는 오른쪽 패널을 컴포넌트 패널로 이동을 하시면 돼요. 컴포넌트 패널로 와서 미시얼 디바이스 KST, INT, LIB로 되어 있는 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심볼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준비되셨으면 저항 한번 찾는 거예요. 저항. 제가 성한당 책에는 여기다가 서치 조건을 놨는데 여기서 모르시니까 이렇게 놓고 쓰시는데 저는 이름을 아니까 아무데나 찍고 저항, 레지스터입니다. 레지스터. 그럼 RES 치시면 저항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1, 2, 3 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네요.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건 밑에 있는 기호를 보고 풋프린트까지 보시는 거예요. 자, 근데 기호를 내가 지그재그로 쓸 건지 사각으로 쓸 건지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모 회사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쓰냐면 지그재그는 칩으로 사각 박스는 뭐 왈터스 큰 거 있죠. 2라트, 2라트 큰 거, 시멘트전 같은 거, 벽열 때 이렇게 또 나눠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얘도 저항이고 얘도 저항이다. 기호로 봤을 때 그죠? 원하시는 거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걸리는 거는 밑에 있는 부품이 뭐로 쓸 거냐 주로 쓰는 것들을 저는 여기에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RES에는 4분의 1라트 우리 학생들 쓰는 거 RES1은 칩으로 되어 있는 거 칩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주로 쓰는 게 1608에서 316 이렇게 주로 쓴다. 그죠? 네, 요거 이거 다 구분해서 이렇게 놓고 하시면 아토까지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신경을 쓰시는 게 뒷단에서 좀 편하다. 근데 아토가 안 해 내가. 그럼 회로도에다가 다 표기해야죠. 그렇죠? 자, 우리 이거 신경 안 쓰고 회로 그리는 거에만 중점을 할게요. 나중에 이거 바꾸는 거는 풋프린터 매니저라고 해서 한꺼번에 바꾸는 기능이 따로 있어요. 거기 가서 수정하는 걸로 볼게요. 자, 저희가 지금 우선적으로 봐야 될 건 뭐예요? 이 기호입니다. 이걸 쓰든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다. 그죠? 자, 저항 찾았으면 더블 클릭해서 빼내시면 됩니다. 그럼 저항 하나 됐고, 옆에 캡이 있네요. 세라믹이에요. 얘도 CAP 캡 치시면 세라믹 나옵니다. 밑에 있는 풋프린트 기호 안 보고 할게요. 그냥 캡 더블 클릭해서 하나 갖다 놓고 그 옆에 푸시 버튼 스위치 SWPB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데나 클릭하고 SW
그럼 스위치에 해당되는 이니셜로 가는데 딥 스위치부터 시작해서 SPDT, SPST, SPPD 있네요. 그죠? 푸시 버튼. 그러니까서 빼내고. 자, 공통적인 거 다 빼내고, 크리스탈 있네요. 그죠? 예전에는 알팀에 엑스탈로 했는데 저는 있는 그대로 크리스탈 썼어요. CR. 크리스탈. 더블 클릭해서 빼내고. 자, 그럼 이쪽에 있는 부분 얘 찾았고 얘 찾았고 얘 찾았으니까 얘도 찾았습니다. 다 찾았네요. 자, 그럼 오른쪽에 LED가 하나 있네요. 자, 아무데나 찍고 LED. LED 일로 보고. 자, 얘도 오른쪽에 보면 헤더 부품이 있네요. 헤더 4. 자나? 헤더 4가 아니라 헤더 6이구나. 헤더 6. 네, 듀얼로 되어 있는 거. 듀얼로 되어 있는 3x2. 3x2. 자, 그럼 위쪽에 있는 심볼 가지고 이쪽 회로 그릴 수 있죠. 그죠? 여기 있는 거, 여기도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이외로도 필요한 거, 로컬에서 필요한 건 다 찾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 MCU. 이거 하나를 못 찾았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하신 게 38페이지 내용이에요. 로컬에 있는 거. 로컬에 있는 거는 제가 등록한 거니까 이름을 뭐로 줬는지만 잘 알고 계시면 가져다 쓰는 거는 더블 클릭해서 그냥 가져다 쓰니까 뭐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RC 같은 건 RS 같은 건 다 있다. 헤더 같은 거 많이 쓰시니까 헤더 부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MCU는 제가 갖고 있질 않아요. 나중에 찾아서 우리는 주력으로 쓸 MCU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로컬에다 저장해 놓고 쓰시면 그냥 불러다 쓰시는 거고 지금 없으면 찾아야 돼요. 제일 먼저 찾는 게 Manufacture Part Search입니다. 책 39페이지 내용이에요. 알팀 내에서 찾을 수 있으면 여기서 찾아서 쓰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죠? 자, 얘 찾는 방법은 시트 내에 아트메가 328AU를 이렇게 선택해서 복사할 수 있겠네요. 그죠? PDF 파일에. 이게 안 긁히면 타이핑을 하셔야 되겠죠. 그냥 긁히면 복사해서 쓰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그죠? 이거 서치란에다가 컨트롤 V 엔터 치시면 얘에 해당되는 부품을 서치를 합니다. 이게 알팀에서 옛날에는 유지보수 안 해도 이걸 해주다가 르네상스로 인수되면서부터 이거 돈 안 내면 막아버리더라고요. 이제 장사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찾았는데 이렇게 표기되는 게 있고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게 있네요. 왠지 모르게 슬러시 짝대기 관계 이거는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뭘 지원을 안 해요? 심볼과 풋프린트를 회로 부품과 PC 부품을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위에 거는 지원을 한다는 건 뭐예요? 밑에 회로 심볼이 있고요. 밑에 풋프린트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얘 갖다 쓰면 되잖아요. 그죠? 자, 갖다 쓰는 방법은 우측 마우스 눌러서 플레이스 버튼이 있습니다. 플레이스. 자, 플레이스 버튼 눌러서 바깥쪽으로 빼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쪽에 있는 회로도에서 여기에 있는 부품 다 찾아낸 거예요. 그죠? 틀린 건 뭐예요? 얘와 얘 모양이 틀려요. 그죠? 얘 29번 여기 써야 되는데 29번 여기 써요. 이따가 얘 부품을 얘와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 편집 시간 때 편집만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우선 있으니까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회로도를 좀 볼게요. 이제 밑에 있는 것 중에 얘는 회로도가 UART니까 요거 복사해서 프로젝트에서 하나 더 만들어야죠. Add to Project, Schematic, Save as, UART.
자, 그랬을 때 얘는 RC가 있네요. 그럼 앞에서 MCU에서 찾았던 여기서 R과 C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올려놔도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없는 부품은 뭐예요? CP, 2102GM. UART 칩이 없어요. 그죠? 요거 복사해서 제일 먼저 가는 게 Manufacture Part Search니까 이거 계속 반복이에요. 나오면 갖다 쓰고 안 나오면 다른 방법 찾아야 되겠죠. 그죠? 자, 나왔어요. 나왔으면 우측 마우스 눌러서 Place. 이렇게 넣는데 얘는 지금 뭐예요? 하나 더 나와요. 그죠? A, B로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A, B 이거는 게이트 부품처럼 우리 TTL은 칩은 하나지만 A, B, C, D 이 네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완칩이잖아요. 그죠? 얘도 A, B로 되어 있어서 파트를 그렸다. A 파트 하나, B 파트. 결론은 PCB에서는 하나의 부품에 A와 B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파트니까 두 개 다 뽑아낼게요. 이렇게. 여기서는 하나로 썼지만 얘는 두 개로 되어 있으니까 두 개의 응용법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게 두 번째 회로고요. 세 번째 회로로 갔더니 USB가 있네요. USB. 요거 복사해서 또 하나 추가해서 Add New to Project, Schematic, 보충을 눌러서 Save As. 연구원들이 너무 바쁘니까 이거 스케매틱 1, 2, 3로 해갖고 회로 그리고 이렇게 끝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회로도 명일에도 넣어놓고 저장을 해놓고 쓰시는 게 제일 좋죠. 왜? 여기에 그렇게 다 박히게끔 돼 있어요. 그죠? 회로 도면, 프로젝트면 이렇게 박히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뭐 RC는 좀 이따가 복사해서 쓰면 되는 거 또 다시 찾으면 되는데 맨 처음에 걸린 게 TVS 다이오드에 해당되는 USB-LC, QSC6이라는 부품이 나한테는 없어. 이거 복사해서 어디로 가요? Manufacture Part Search에 가서 Ctrl V, 엔터 치시면 있어요. 근데 밑에 보시면 심볼이 not present 지원을 안 한대요. 나 회로 그리는 사람인데 이걸 지원 안 하면 어떻게 해? 그럼 판단해야죠. 이걸 내가 그릴 건지 찾을 건지. 찾았는데 심볼이 없네. 자, 여기서 응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알팀에서 Manufacture Part Search는 얘가 알팀 DB를 갖고 간 게 아니라 알팀이 돈이 많아서 이 서플라이어 홈페이지 하나를 사버렸어요. 자, 그게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우측 마우스 눌러서 플레이스 하면 뭐가 나와요? 이거 안 된대요. 클라우드에 없대요. 그래? 근데 그 위에 보시면 맨 위에 요게 URL이에요. URL 주소. 자, 얘를 클릭해서 넘어가시면 뭐가 뜨냐면 알팀에서는 오토파치라는 이 서플라이어의 홈페이지를 100%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알팀 DB에 넣었는데 얘네들은 물건 파는 애들이라 데이터들이 거의 100% 다 차 있는데 알팀으로 이전하는 그 과정 중에 빠진 것도 있더라. 그죠? 근데 링크 사이트는 떴잖아요. 이게 뭐 디스키 마우저 같은 그런 사이트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CAD 모델이라고 있어요. 바로. CAD 모델에 뭔가가 링크가 걸려있는 것 같이 보이네요. CAD 모델 찍으시면 이렇게 갑니다. 자, 이게 지금 39페이지 내용이에요. 39페이지와, 40페이지. 39페이지는 아까 매니페이처 파트 서치고 40페이지, 41페이지예요. 자, 우리는 그럼 이렇게 뜨는 사이트들은 가입을 해서 갖고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근데 심볼 있고요. 풋프린트 있어요. 세 가지는 좋아. 이거는 3D만 있으니까 이건 꽝인 것 같고, 그 중에서도 3D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게 스냅 EDA와 컴포넌트 서치 엔진이에요.
글로벌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게 전 세계에서 이 사이트들은 하드웨어 엔지니어 돌면 그리는 사람한테는 거의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스냅 EDA를 가입을 했던 컴포넌트 서치 엔진을 가입을 했던 둘 중에 하나는 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왜 얘를 선호하는데 우리 여기에서 제가 지금 이 수업만 매달 한두 번씩은 하고 10년 넘게 하니까 이 스냅 EDA 담당자가 저희 IP를 막아버렸어요. 공격하는 줄 알고. 아니라고 전화도 하고 메일도 띄우고 풀어준다는데 안 풀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하다가 막힐 수가 있어요. 옵스 뜰 때가 있어요. 그럼 자동으로 막히는 거, 블로킹 나가는 거예요. 근데 회사 가서 쓰시면 문제가 없다. 자, 그럼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스냅 EDA의 다운로드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얘가 링크 타고 스냅 EDA로 갑니다. 여기에는 부품이 있다. 이 책에서는 이 기능으로 설명을 했으면 좀 편했는데 저는 이 스냅 EDA 사이트 가서 로그인해서 이렇게 쓰자라고 했는데 그건 뭐예요? 우선 찾는 거 서치 자체도 여기에서 찾았잖아요. 원천적으로는 여기에서 찾은 거를 링크 타고 갔더니 일로 왔고 여기 클릭했더니 스냅 EDA로 간 거예요. 그럼 여기는 로그인만 되어 있으면 무료로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어요. 회로, PCB, 3D까지. 그죠? 제가 여기 쓰는 이유는 인터그레이티드 라이브러리 주는 데가 스냅 EDA. 컴포넌트 서치 엔진은 회로 따로, PCB 따로, 3D 따로. 그럼 또 내가 이거 어디에서 하나를 만드는 작업을 또 해야 되거든요. 손이 더 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INT 라이브러리를 주니까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 없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 서치 엔진, 라이브러리야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네요. 자, add, 다운로드 앤 심벌 클릭하시면 저는 여기에서도 환경 설정이 있어요. 나 RTM 유저야. 근데 여기는 지금 아마 책에 있는 두 번째 그림이 뜰 거예요. RTM이에요. 서킷 스튜디오, 주캐니, 뭐 이거 브랜드 찍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RTM으로 찍어서 놓으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 이 페이지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얘를 로딩하고 하는 거 말고 원래는 42페이지 보시면 얘를 등록하고 이렇게 써야 돼요. 다운로드 받은 거를 툴에 가서 또 등록하고 그랬는데 기능이 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내가 다운로드 된 거를 여기서 바로 클릭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바로 클릭하면 어떻게 되냐면 CAD가 뜨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세 가지를 물어봐요. 오픈 인터그레이티드 라이브러리 어떻게 처리를 할 거예요? 임포트 할 거예요? 익스트랙 할 거예요? 인스톨 할 거예요? 자, 제일 쉽게 쓰는 거 아까 우리 매니팩처 파트 서치에서 플레이스 버튼 눌러서 썼잖아요. 얘도 제일 편하게 쓰는 건 인스톨입니다. 임포트하고 익스 압축 풀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인스톨 버튼 클릭하시면 자, 인스톨을 클릭하시면 지금 42페이지 내용이 바로 적용이 된 거예요. 자, 그럼 다운로드 받아서 했다는 건 뭐예요? 내 로컬에 저장해 뒀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매니팩처 파트 서치는 RTM의 볼트 시스템 클라우드에 있는 거를 가져다 쓴 거고 지금 거는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어디로 가요? 컴포넌트 패널로 가요. 컴포넌트 패널로 가서 라디오 박스 꾹 누르시면 여기 USB L6가 자동으로 아까 인스톨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인스톨이 된 거예요. 그 작업이 지금 4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수동적으로 해도 됐지만 왜 다운로드 받은 거 바로 실행하듯이 클릭하면 이리로 인스톨을 누르면 자동으로 들어온다. 그죠? 자동으로 들어왔으니까 얘를 클릭해서 어떻게 더블 클릭해서 빼내면 여기에 해결이 된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하고 틀린데요. 틀려요? 그림이 틀리네요. 여기는 9개고, 그죠? 여기는 5개고.
표현의 방식인데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안 그리고 핀 번호만 봐도 되잖아요. 단 핀에 해당되는 네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럼 제가 이거 그린다면 데이터 시트를 이렇게 안 그릴 것 같아요. 데이터 시트가 가지고 있나? 자, 이거에 대한 데이터 시트 보려면 어떻게 할까요? 아까 찾았던 이 사이트 내에서 여기에서도 데이터 시트를 볼 수가 있고요. 자, 귀찮아. 내가 또 사이트 가기 귀찮아. 그럼 얘를 서플라이 링크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RPM에서 매니팩처 파트 서치에서 찾은 것들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얘는 외부에서 다운로드 받아 본 거라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측 마우스 눌러서 서플라이 링크 애드 버튼 누르면 얘가 알아서 이 네임으로 찾아요. 이렇게. 그죠? 우리 아까 여기서 찾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이 내용이냐? 라고 OK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데이터 시트 보고 싶어? 그럼 여기서 클릭하시면 데이터 시트 나오는데 만약에 드로잉에서 그린다면 제가 그린다면 요거를 그리겠습니다. 핀번호 1번, 네임은 IO1, 얘는 GND. 이런 기호 안 그리고 IO2, 여기는 IO1, 웨이버스, 얘는 IO2. 이런 식으로. 심벌하고 상관이 없죠. 그럼 1, 2, 3, 4, 5, 6 역할이 뭐다라는 거는 데이터 시트 꼭 보고 이 기호를 봤을 때 얘가 그라운드고 얘가 웨이버스라는 거. 이렇게 놓으면 모르잖아요. 이거 데이터 시트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요렇게까지 해놓고 PCB 회로 해결이 됐다. 그럼 클리어. 자, 두 번째 거. 얘는 USB-C 타입이 16핀이에요. 자, 얘가 있는지 없는지 매니팩처에서 찾아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쓰려면 유지보수 해야지만 쓸 수 있다고. 유지보수 안 돼도 이거 서치하는 것까지는 돼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지원이 안 돼요, 또. 그럼 어떻게 써요? 위에 링크 따라가서 이거는 되잖아요. 그죠? 헤드 모델 있네요. 찍어요. 스냅이디에 있어요. 이거 가입만 되어 있으면 매니팩처에서 다이렉트로 뽑아서 쓰는 게 안 되는 거지 이것까지 막는 건 아니라고요. 어차피 이거 찾으려고 디스키 가서 여기에 와서 얘를 찾는 건 아까 거기서 찾는 건 틀릴 거 없잖아요. 그죠? 나오면 다행인데 나오지도 않아. 그죠? 여기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럼 또 다른데 파넬 가서 또 찾고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니 여기에서 이렇게 찾아서 스텝 이게 있네. 그럼 다운로드 클릭해서 받는 게 제일 좋죠. 그죠? 아직까지는 안 막혔어요. 빨리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애들. 막혔나? 아. 왠지 모르게 막힌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저희 포트 막은 거예요. 회사 가서 쓰면 되는데 저희께 막힌 거니까 이게 동시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얘네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차단을 시키더라고요. 풀어달라고 했는데도 안 풀어줘요. 자, 그럼 카페에 가서 보시면 찾는 방법은 어떻게 찾는지 아셨으니까 여기에 보면 요겁니다. 요거. 그죠? 자, 거기서 찾은 걸 여기서 다운로드 받았어. 내 컴퓨터에 저장을 했어요. 이렇게 뜨겠네요. 여기서 클릭해서 실행을 바로 했을 때 인스톨이라는 걸 클릭해서
컴포넌트 패널에 USB C 타입 라이브러리를 뽑아낼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결이 됐네요. 자, 그 옆에 와서 RC 이런 거 찾는 것들은 어디서 찾아요? 컴포넌트의 미스레스 디바이스 안에 여기서 RES 그냥 뭐 찾기 제일 빠른 방법이 이거다. 뭐 복사로 다닐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놓고 쓸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제노다이오드 인덕터 얘는 좀 특성을 타고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파트명으로 찾아야 되고 얘는 L100이라고 했는데 100켈리짜리예요. 100켈리로 해서 서치를 해서 찾아야 돼요. 그렇죠? 왜? 코일은 코일을 감아서 쓰는 게 있고 칩 형태로 나온 거 있고 되게 많아요. 그렇죠? 용량에 따라 또 틀리고. 자, 그럼 하나씩 하나씩 찾아볼게요. RC는 이렇게 놓고 쓸 수는 있지만 제노다이오드는 얘 포트 값을 복사해서 어디로? 제일 먼저 찾는 게 매니팩처니까 매니팩처에다가 놓고 나오네요. 심볼도 있고 PCB도 있고 얘는 플레이스 버튼 눌러서 이렇게 빼낼 수가 있고 자 요거 인덕터는 L100이라고 치면 안 나와요. 얘는 인덕터야. 인덕터 한 칸 띄고 100 켈리 100H야. 찾아줘. 조건은 이겁니다. 인덕터로 되어 있는 것 중에 100켈리로 되어 있는 거 찾아줘. 그리고 찾았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보고 간단하게 디스크립션 안에 100켈리야. 사이즈가 3:5로 되어 있는 칩 형태가 있고 홀 형태가 있어요. 3:1로 가면 100켈리가. 얘는 키로가 2.5kg짜리 큰 거네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 큰 거니까 좀 우리가 칩으로 쓰는 것들은 와트수가 약한 거고 이런 코일로 되어 있는 건 키로수가 높은 거겠네요. 그죠? 여기에 들어가서 데이터 시트 보고 다 체크를 하셔야죠. 그죠? 자, 저희는 간단하게 그냥 칩으로 하나 쓸게요. 맨 위에 걸로 찾았으니까 얘도 우측 마우스 눌러서 플레이스. 이렇게 놓으시면 요 회로도 끝난 거예요. 그죠? 자, 식사하시고 천천히 식사하고 나서 뭐 시간이 조금 되실 거예요.